첫 번째 짤. 이게요, 저 김혜경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만난 장면이에요. 강혜경. 강혜경 씨. 네네. 어우, 나 김혜경 여사 너무 좋아해. 깜짝 놀랐네. 강혜경 씨하고 저 김영선 전 의원이 만나는 장면 뒷모습이 김영선인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너 동생처럼 생각했다고. 야라고 하지 마세요.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김영선이 야 이랬더니 그랬겠지. 야라고 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너 동생처럼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거나요? 특가법 위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약간 보복범죄 비슷하게 자기를 고소 고발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행위 처벌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약간 좀 특가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뭔지 될 수 저렇게 있죠. 마주치는 동선도 진짜 너무 좀 그런 거. 그렇죠. 네. 예. 마주치는 눈빛이. 야, 너 동생처럼 생각했어. 근데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렇게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관 법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법원인 것 같은데. 재판 맞나요? 받으러 재판 뭐 받으러 증인이나 갔다가 재판 받으러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피고인으로 나와서 좀 문제 소지가 좀 있는 그렇죠. 것 저렇게 같아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협박하고 이러면 그 이거 사실 문제 참고인 이거 거의 구속이잖아요. 네, 참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저런 게. 위축되고 두려울 수밖에 네. 없어서. 야, 저 지금 보이는 사진 한번 보세요. 표정. 아, 변호인과 이제 강혜경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표정을 한번 보면 모든 게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금 주택 정책 결국 저번에 선대위 소장 나와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대출 규제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나온 기사가 압구정 구현대 호가 35억 폭락. 35억 폭락인데 원래는 140억이었는데 35억 폭락했다는 거야. 와, 저게 보통 한 60평쯤 돼요. 저게. 어이가 없는데. 그렇죠. 어이가 없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성도 사.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것도 저 폭락이. 압구정 현대가 아직 신축도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구축이에요, 구축. 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언론들 진짜 양아치들이라는 게 대출 규제하면 지금 돈 없는 청년과 서민들은 집 어떻게 사냐고 지랄지랄 하잖아요. 난 열받는 게 저렇게 해서 집값을 낮춰야 나중에 더 싼 그렇죠. 가격으로 살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규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내가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출 받기가 너무 쉬우면 실제 가격보다 높게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외상이니까. 소도 잡아먹는 거거든. 이게 집값 오르는 구조가 그거거든요. 맞아요. 막 돈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그렇죠. 그러면 실-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집값이 올라가면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구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미래를 담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미래는 없어요. 맞아. 말 그대로 모기지 돈이라니까. 예. 모가지 돈. 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사실 모기지가 그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당장 서운하시더라도 저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대출 덜 받으셔도 됩니다.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자,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건설사와 방송사의 끈끈한 인연이 아니라 사실은 건설사 자체가 이퀄 방송사예요. 방송사예요 지금 구조가. 공영방송 빼고 나면 자, YTN은 유진건설, SBS는 태영건설, 헤럴드경제는 중흥건설, 서울신문, 인터넷경제신문 EBN, 호반건설, 그리고 내외경제TV는 서희건설, 운강건설은 영남일보, 중도일보와 브릿지경제는 부원건설, 인천일보, 한라일보는 부영건설, SM그룹은 울산방송, 효성그룹은 광주일보, 남양건설은 광주일보, 자광건설은 전북일보, 영남일보는 동양종합건설, 파이낸셜뉴스, 아시아, 한국, 매일, 서울경제, 뉴스원, 뉴스지스, 디지털타임즈는 광고사, 광고비 기생, 조선동아, 중앙은 마찬가지로 광고비 기생, 그리고 펜코 부동산 갤러리,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 아파트값 선동 부동산 유튜버, 부동산 중개인 연합. 이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금 주택 정책을 까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그렇죠. 잠깐만 유진건설 무슨 관계예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유진초이. 그렇게 한거 맞죠? 잊고 있었어. 네, 감사합니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어제 그 MBC에서 나왔던 저건 이제 어제 나온 건 아니고 그 스트레이트하고 MBC 뉴스랑 같이 이제 묶음이 되면서 나왔던 보도인데 소음이 심한데도 적어도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네. 북한이 알도록. 네. 알도록.
그러니까 11월 달에도 그러니까 개헌 바로 직전에도 무인기를 보냈는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그 드론 작전사령부가 이제 그걸 보냈던 거잖아요. 실제로 그게 북한에서 그게 그 우리가 방송으로 정세현 장관 등 나오셨을 때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 그 무인기가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있던 똑같은 무인기가 네.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반응이 이거예요. VIP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성대 그저 뭐야 음성 변조죠. 음성변조. 왜냐면 이 장교님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그걸 보고 북한이 그걸 발견해 갖고 보도가 나온 걸 보고 박수를 쳤다는 거잖아요. 야, 지금 윤석열 내란 특검에 외환 조사까지 하고 있는 네.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주장한 게 세 가지였어요. 윤석열은 목을 3번 매달아야 된다. 하나가 내란이고 하나가 외환이고 비행기를 보냈다는 것 자체로 해서 시설물 제공 이적제 중에 항공기 제공 이적제가 있어요. 그게 무기징역과 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드론 문제가 굉장히 조용히 묻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적군한테 우리 군의 핵심적인 장비가 될 수 있는 항공기를 보내버린 거야. 그리고 그러면 북한 애들이 여기 남조선들 미제 항공기 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하고 그거 놔두겠어? 그거 뜯어보고 맛보고 씹고 즐기고 하면서 우리 군의 중요한 기밀을 보안산 그죠.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군의 기술을 북한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항공기 제공 이적제 꼭 내야 된다. 저 지금 계속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환뿐만 아니에요.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 무슨 이유로 그렇죠. 사람들 예, 예. 모아가지고 그 4명. 아니 9명인가 9명. 죽여서 토막 내서 냉장 보관하고 있던 예, 놈이었는데 그거 하면 유럽이 들고 일어나요 원래. 한국도 만약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유럽과의 관계가 좀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란은 예외로 했노. 아니 저도 늘 말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지만 저는 사형 반대론자예요. 사형 반대 한 새끼 빼고. 그러니까 유럽하고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유럽으로 보내면 되잖아. 아니 딱 마지막 한 놈 딱 끝내고 바로 사형제를 형식 폐지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유럽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할 명분이 좀 오케이, 애매해지고. 좋은 방법이에요. 제 주변에도 사형제 폐지하던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이렇게 윤석열이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잖아요. 건국 이래 온갖 특혜, C에서 C부터 C하죠.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데 얘한테만 특혜를 주자고요. 특혜를 주자고요. 이거까지도. 예. 27년 만에 특혜 딱 해가지고. 서비스 한번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몇 번을 말하는데 변호사가 직접 들어가서 사망 여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의사 면허증도 있기 때문에. 의사니까. 오케이.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한 푼만 지금 총리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총리 철회, 의회 독재 규탄, 민주주의 파괴, 배추 총리 그러면서 그 깡통이 하나 있어요. 법사위원장 주세요 하는 깡통. 치우지 마세요. 버리는 거 아닙니다. 아이씨, 참. 이거 그런 거에 많이 있잖아요. 밖에 버려둔 가구 이런 거에. 치우지 마세요. 주인 있습니다. 네. 다음 나경원을 꼬는 겁니다. 의원님 시원하니 발도 좀 담그시게. 돼야. 그러니까요. 자 지금 여기 아까 말했던 거 간절함이라고는 일도 일도 없죠. 없는 맞아. 진짜 고급 김밥에다가 고급 음료에다가 주스도. 나경원식 철야 농성. 그러니까 연봉 1억 5,700만 원에 국회 캠핑. 간절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여자라서 행복해요 수준. 자 그다음 이건데요. 그러니까 김밥이랑 주스도 비싼 거 처먹었네. 에어컨 그거 기본 김밥에 아리수 처먹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밑에 써놓은 게 나경원이 써놓은 게 어제 저녁은 김밥, 오늘 아침은 샌드위치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놀러 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브런치 먹고 이런 맞아.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텐트가 있어서 어젯밤은 좀 쉬었대. 뭐지? 저 텐트에는 푹신푹신한 거 또 깔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열대야에 국민들은 밖에 나가면 지금 30도인데 저렇게 긴팔 입고 나중에는 자켓까지 입어. 아유, 에어컨. 열대야. 지금 있잖아 국회 본관 열대. 앞에 땡볕 비치는 곳에 그렇죠. 텐트 없이 진짜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단식하면서 소금만 먹으면서 하면은 국민들이 나경원이가 할 수 있고 삭발까지 하면 더 맞아. 좋고요. 그렇죠.
절대 삭발은 안 해요. 왜 나경원. 있잖아요, 저번에 삭발하셔야 됩니다니까 쓱 갔던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나경원은 안 합니다. 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이게 뭐 어렵게 꽈도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저 위에 전화 면접 72.8 그리고 자동응답 71.2.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여론조사 꽃이 가장 공정하게 조사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왜곡시키려고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여론 보려고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문구들을 한번 보면요. 다른 기관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합쳐서 72.8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질문 꼬지 않고 막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른 여론조사는 이제 60% 조금 넘어간 여론조사들이 꽤 많이 있고요. 뭐 자동응답이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응답이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원이 물어보면 사회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잘하는 편이죠 이렇게 끝나는데 기계가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는 솔직하게. 표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여론조사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60에서 70% 초반까지 가고 있다. 저거 어마어마한 거야. 처음부터 80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10만 떨어져도 못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사한 거 있잖아요. 인사한 거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내각이었던 송미령 장관 유임, 민주노총 출신 현직 철도기관사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 파격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63.2, 67.9 각각 전화 면접 자동응답입니다. 사실 그런 게 있거든.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눈에 안 띄는데 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마 송미령 유임도 정치적 그런 목적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꼬시한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요거 보시면은 이제 전화 면접은 정청래 32.3, 박찬대 21.3, 자동응답은 정청래 37.6, 박찬대 27.1인데 저는 매우 못마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 다 당대표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유는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처럼 하면 돼요. 아직 멀었어요 두 분. 야, 전임 담배 분발하십시오. 전임 담배사 너무 막강해. 세종 다음 왕은 얼마나 아니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하면 한참 멀었어 이 양반들. 분발하시고요. 열심히 하시라고요. 당 대표까지 겸임하시게 대통령께서 당 대표 겸임. 총재. 총재. 총재 부활시켜야 된다고.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참. 자, 두 분 다 좋은 분들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있어요. 국민의힘 부류도 있어요. 거기 부안 애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갈라치기 하는 목적이 보이는 세력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 선거는. 정청래도 박찬대도 둘 다 민주당의 훌륭한 당대표 자원이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누가 누구를 깔려고 들어왔는데 저번에 들켰잖아. 윤석열 측에서 맞아요. 예. 정청래만 깔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받기 싫다, 오해받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진영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처음에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막 까. 네. 심지어 그 형님이 주도하는 촛불행동 가서 집회를 방해해. 근데 대표의 뜻이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한테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지지를 시작해. 아, 너무 속보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표나 대통령의 뜻을 참칭해가지고 자기들의 수익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치기를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려 7, 8년 전에 했던 이야기 한 줄 딱 가져와가지고 넌 당대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느 쪽이 대표가 되건 간에 그런 식으로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 새롭게 당대표 된 사람한테 힘이 안 실려요. 부담만 되죠. 맞아.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지만 하시면 돼요. 네. 이낙연이 왜 이낙연이 됐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자, 이게 지금 그다음 거
여기 지금 이제 가상으로 지금 아. 저 조국 장관 때 저 아파트 앞에까지 와갖고 짜장면 먹었어요, 한식 먹었어요 했던 저 지금 이현영인가? SBS 이현영입니다. 이 지금 주말 앵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섞어본 거예요. 성현 씨 어떤 메뉴를 먹었나요? 몇 그릇 시켰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찌개류를 먹었나요? 아니면 짜장면 짬뽕 같은 걸 먹었나요? 이렇게. 참 대단한 저 기획입니다. 잘못 만들었어. 소주 드셨나요? 맥주 드셨나요? 섞어 드셨나요? 위스키신가요? 예. 말아 먹었나요? 소맥으로 드셨나요? 아니면 양폭으로 드셨나요? 이걸 몇 잔 물어봐야지. 드셨나요? 양포. 그쵸. 그러니까 양포 이렇게 오랜만에 물어보는 기자는 없었고 한 명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검사를 골라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기자가 있어요. 아 훌륭하다. SBS 전연남 기자. 아 같은 SBS인데도 이렇게 아, 차이가 그러니까요. 납니다. 아.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맞아. 이때 이래서 또 다시 그때 누구죠? 그 동국대학교 아까 이렇게 실려 나오신 분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신정아. 신장. 어. 신정아 윤석열이 조사하고 했을 때 이야기들 많잖아요. 아. 오줌 쌌다.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했으면서 지는 저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남자들 전화임 요실금 있습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또 설명을 해주죠. 자, 이렇게 묻는 기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끔씩은 기자들이 맥락 모르고 일부러 까려고 질문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뭐 대통령실 뭐 출입 기자들 보면은 그렇긴 한데 간혹 저런 기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근데 사실 저것도 열받는 게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못 물어봤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나라 망치는 요소 네. 중에 하나예요. 네. 계속 대통령실에서 뭐 약식 김치찌개 브리핑 먹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짓거리 할 때 질문 안 하고 팬심만 했던 기자들이 그래 저렇게까지 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아까 그거였죠. 나도 이것 타고 출석할까 하면서 지금 김건희가 탔던 휠체어를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가 누워 있어서 쇼하고 있네. 쇼하고 있네. 음악 배경음악 깔아줘야지. I believe. 과일을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네. 앞으로 며칠이나 저렇게 편하게 남이 깎아주는 과일 먹을 수 있을지. 아, 이거 또 여기 소주까지 있네요. 이거 타고 출석하면서 그 앞에 소주가 있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김건희가 캄보디아에서 소위 말하는 빈곤 포르노라고 했던 그 아이, 심장병 네. 아이를 네. 치료했던 곳이 마산병원인데 마산병원. 지금 김건희를 입원시켜준 사람이 저 사람이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의혹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도 뭐 이렇게 정신과나 뭐 이런 거 산부인과나 이런 거 아니다. 다른 과다라고 했었는데 자꾸만 이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조합되면서 좀 이렇게 특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혹입니다. 혹시 저 휠체어가 이 휠체어가 그 휠체어. 혹시 자꾸 아산병원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은 패러디긴 해요. 참, 아산병원에서 쫓겨난 이유, 병실흡연. 근데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렇죠. 저도 전혀 모르겠는데 누구 아시는 처음 분이에요? 보는 얼굴이에요. 저는 전혀 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아산병원이 잘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피해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주모 씨도 자기 간 치료는 아산병원에서 한다고 하고 하니까 왜 자꾸 아산병원만 자꾸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산병원 가면 안 되겠다. 그 몇십 년 동안 치료를 해도 왜 못 낫고 있냐. 급성 간염인데. 그다음에 걸어 들어간 사람이 휠체어 타고 나오냐. 아, 제가 그쪽 전문이거든요. 전화 주시면 제가 그거 있잖아. 그거 최대한 아픈 척하란 말이야. 닥쳐 이 새끼야. 근데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될까 봐 마스크 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막 따라가고 막 건너편 아파트에서 막 사진 사진 땡겨서 찍고. 찍어 보니까 멀쩡하게 집에서 걸어다니는. 그게 너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파격을 준 것 같아요. 충격파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면서 대통령이었던 자가 얼마나 쩔리면 저런 쇼까지 하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검찰 출두할 때는 지하 주차장 쓰겠다로 실갱이를 얼마나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기다 차 대놓고 바로 태우잖아요. 심지어 저걸 태우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차에 타잖아요. 자기가 휠체어 갖고 넣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거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흐름이었냐면 사실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그냥 모르게 퇴근하는 게 맞는데 맞아요.
저 화면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있잖아요. 요것은 사실은 저 거리에서는 유일하게 KBS만 찍었어요. KBS한테 퇴원한다고 알려준 장면이고 단독을 줬네요. 그 이야기를 겉다리에서 들은 연합뉴스가 훨씬 멀리서 찍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유튜버 일부가 또 멀리서 찍어요. 그러니까 KBS한테 단독을 준 거예요. 쪼매난 파우치 사장이 있는 것. 그러네. 여전하네. 제메나 휠체어. 다음 한번 볼까요? 서울의 소리 SNS. 김건희 여사 호칭이 헌법에 부합한가? 파면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여사 호칭 사용 이미 상실된 직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냥 씨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김건희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지금 앉아서 보면은 끊임없이 핸드폰으로 체크하면서 모든 기사, 유튜브 다 체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이 시간까지 핸드폰을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한테 헤드라인 쓰기 너무 길면 이 대통령이라고 쓰거나 이재명으로 써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왜 대통령님이라고 안 하냐, 왜 대표님이라고 안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헤드라인이라는 건 누군지 알아먹기만 하면 돼요. 대통령이라는 또 단어 자체가 존칭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누구는 이재명이면서 누구는 문재인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라고 쓰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의 기술이라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사실 이 여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극존칭에 가깝잖아요. 그걸 왜 이 내란 수괴와 직접적 관련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수많은 범죄 행위가 연루돼 있던 자기네들 주장대로 말했을 때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한테 이런 존칭을 써주냐고. 자, 다음 김태효 지금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복직했답니다. 저게 야, 말이 성균관 되나요? 대학이 어떤 진짜. 대학이야? 여기 있잖아요. 김태효가 이명박 때 청와대에 있다가 각종 고급 정보들 갖고 와서 저 교수실에다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수사하면서 들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이걸 사면해 주면서 윤석열이가 김태효를 대통령실로 불렀던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간 거고 이 지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전임 교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김태효가 가장 위에 있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을 학기부터 강의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은 내란 공범이에요. 아니 그 김태효 교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김태효 교수 형. 야, 아니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공부 많이 했다. 아니 저분은 임박했다고 봐요. 제가 형이라고 부를 날이. 아 그래요? 아 근데 수사를 안 받고 있잖아. 지금 어디에도 안 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짓 어디에도 안 하고 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나 다 껴 있을까요? 아니, 다 껴 있어야 맞는데. 이런 게 있어. 김태효는 별칭이 외교 대통령이었어요. 김태효는 친일 친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라이트. 우리나라 정보도 그냥 막 유출하는 사람이에요. 그 김태효는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고. 근데 내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김태효가 내란에 이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미국에 가서 뭐 설명하고 온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었거든요. 예. 김태효가 모르게 윤석열이 사실 내란 일으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사건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김태효 이야기하면서 틀림없이 연루가 안 돼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수사를 시작할 때는 잔챙이들부터 시작해서 상부로 올라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안한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 맨 위에 있는 놈이 증거가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놈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밑에가 수사가 더뎌지는 것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어요. 아니 밑에 있는 국무위원부터 빨리 잡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건 수사 형식이 달라요. 따지고 보면 지금 윤석열이 초동이야, 초동이. 끌려다니면서 경찰한테 끌려다니면서 야 일로 와 들어와. 얘 같이 했어 안 했어? 지금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거꾸로 맨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김태효 같은 사람들이 아직 안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예. 지금 타고 올라가는 수사였으면 김태효가 진작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좀 성경관도 기다리세요. 있잖아요. 아, 저거 약간 복직인데 맞아요. 저거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근데 지금 김태우가 아직 내란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복직을 안 받아줄 수도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고. 저 학생들이 좀 반발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네. 성명서도 좀 내고. 이제 수업 거부하는 거지. 폐강시켜야죠. 수업 거부. 네. 왜냐면 조국 수업 장관님 때 폐강시키고 그렇게 해야죠. 난리 쳤잖아요. 교수 맞아요. 다시 됐을 예. 때. 아유 진짜 김태호 자. 교수 형 웬만하면 본인이 자제하세요. 교수형? 네. 자, 다음 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당원 자격 심사위를 열었는데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복당 신청 불어댔습니다. 저 양반은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속칭 똥파리. 똥파리에 그러니까 저그 새누리당인가 뭐 새누리 네, 민주당인가 새누리당. 거기 뭐 대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훨씬 이 시절에 비주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를 연결시어서 보면 이낙연 옆에 붙어가지고 소위 똥파리로서 역할하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한때 이미지 좋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정치를 잘 모르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악의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고 막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나 복당할래 하는 거는 정말 희대의 기회주의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5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더 이상 정치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복당 신청하는 거예요. 다행히 민주당에서 복당 불허했다는 거죠. 네. 참 재밌는 분위기다. 다 사람 살면서 명부해가지고 저렇게 속보이는 짓거리 하다가 나 민주당 돌아갈래 한다는 게 난 도저히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가죠. 그 이석현을 복당 불허하면서 다른 지금 이제 똥파리들의 복귀를 꿈꾸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잠깐만요. 저 제이님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장관이든 수석이든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까지 체크하고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장관의 능력만 인정되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사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내각 화이팅 하셨고요. 맞습니다. 넌 너무해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소영리. 이소영님 오. 민주국가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자 제이님 마차 스승님 음성 변조 기술 좀 알려주세요. 새날 아이유 이지은 위원장님 머리 너무 시원해 보이고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변님 기추자 TV에서 매력 발산하는 거 잘 봤습니다. 정변님 덕분에 두통을 일으키신 기추자님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고소. 너 고소. 기추자님께 고소당하는 거죠? 아니 이분이 기추자님께 고소당하는 뭐 거죠? 누가 될 건 간에 네. 고소 당하시면 변호인 이제 대드리겠습니다. 뭐 여성 출연자인가 보죠. 예. 잘 되시기 바랍니다. 기추자님께 고소당한다니까요. 그 여자분께. 자 재밌는 시사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지은 민주당의 아이유 이지은 네. 위원장님 자 다음 주에 봬요. 전 다음 주에 또 아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갈게요. 네네. 자 이 시대 최고의 영웅 듣고 있나 강덕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